오늘은 성공하려면 먼저 살펴야 할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백 번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여쭤봅니다. 꿈이 뭐냐고. 그런데 70%는 꿈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안타까운 일이죠. 20%는 돈 버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돈 자체는 숫자지 꿈이 될 수 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꿈인 건데 거기까지는 잘 대답을 못하세요. 나머지 10%는 세계여행 등 일회성 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목표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표가 없으면 삶의 기준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것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꿈, 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틀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빅터 프랭클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 아시다시피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으로 아우슈비츠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가스실에서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자살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거기서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살하고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하나. 그런데 자살 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는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살아나가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때 막 결혼한 신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던 거고 또 하나는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 논문을 완성시켜야겠다는 꿈이 그를 끝까지 살아남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혹은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프레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will, can, must라는 프레임입니다. will은 다 아시다시피 욕구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can은 능력이죠.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프로축구 선수가 될 수는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것. 하기 싫든 좋든 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것을 목표로 수립하면 보다 완전하고 안정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이 틀은 회사에서 조직원의 꿈, 능력, 의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만족도와 성과를 높이는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틀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will, 원하는 거 적고요. can, 할 수 있는 거 적고요. must, 해야 하는 거 적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작성 방법을 아셔야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will,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진정으로 행복감과 즐거움에 휩싸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잘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생각하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활동을 할 때 진정으로 몰두하고 기쁨을 느끼는가? 예. 그냥 나는 그 일만 하면 기뻐요. 두 번째, 장소. 나는 어떤 공간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가? 그러면 거기를 자주 찾아가겠죠. 요새 독서 토론, 저는 그런 장소를 좋아합니다. 소유, 나는 무엇을 가졌을 때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가? 저는 맛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자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철들면서 지금까지 책 읽기를 그친 적이 없고요. 월급 타서 가장 기쁜 일은 책 사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롤모델. 뭐 직접 만나셔도 좋고 뭐 그런 분이 아니라도 책이나 영화, TV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롤모델을 찾아서 그런 사람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찾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재능, 능력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재능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사고, 감정, 행동입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어떤 강력한 끌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 기분, 만족감이 느껴진다면 더 좋겠죠.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S. 그 일을 할 때면 다른 일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I. 그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을 할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설레고 본능적으로 끌리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G. 그 일을 할 때면 다른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우고 익히게 되는가. N. 그 일을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충족감이 느껴지는가. 자, must 해야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가족 부양 등 책임이 있겠죠. 그런 책임을 완수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것보다 책임을 달성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는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 꿈이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가치관이라는 게 머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서 범죄 집단에서 일하기는 싫겠죠. 이런 가치관,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요새 환경보호 등이 이제 부각되는데 그런 세계관에 일치하는 기업에서 일하면 행복감이 더 배가 될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성에 다닐 때 작성한 건데요. 저는 그때 회사원보다는 소설가나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능력을 살펴보니까 회사에서 배운 지식, 그리고 제 직무가 영업교육센터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어려서 가족 부양을 해야 됐고요. 또 자기 개발에도 계속 도움이 돼야 했어요. 인생은 기니까요. 그 공통분모를 찾아보니까 책 출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하고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때 작은 성공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자, 실습은 여러분 각자가 해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거 이걸 적어서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습할 때 유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영역에 겹치는 공통 부분이 없으면 두 영역이 겹치는 부분에서 출발해 가지고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필요한 재능이 없거나 부족하면 자기개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됩니다. 1년 만에 완성할 수도 있고요. 꿈은 10년에 걸쳐서 완성할 수도 있는 게 꿈이니까요. 그리고 글쓰기 외에도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일이나 직업을 찾을 때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